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익감소 보장보험금 옥수수 갈게요. 자, 옥수수도 지난 시간에 봤던 다른 품목과 크게 큰 틀은 다르지 않으나 피해, 손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피해 구하는 방식이. 자, 볼게요. 실제 수익. 천천히 갑니다. 똑같이 과거 수익평과 기대 수익평으로 나누고, 과거 수익평은 수익감소 보험금은 값이자 피해율은 기실기는 똑같은데 기준 수입은 여전히 평균상의 기준가격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 수입이 다르죠. 실제 수입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실제 수입이 얘는 앞에 있던 수미, 병수, 수미수가 아니라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 손해액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됐죠? 손해액이 0보다 작다면 0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검증인데 이 공식이 왜 나왔냐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분모는 기준 수입으로 똑같죠? 여기 분자.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인데 실제 수입이 얘래요. 빼기, 그럼 얘를 빼는 거죠. 기준 수입 빼기 기준 수입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손해. 분모는 기준 수입. 상계되죠? 그럼 분자는 손해, 분모는 기준 수입. 그래서 얘만 났습니다. 즉 피해율은 기준 수입 평균상의 기준가액 곱하죠. 이 금액에서 분의 손해액. 손해액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 것을 피해율로 한다. 쉽죠? 요것만 좀 달라요. 갈게요. 자, 잡으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보험공식 값이자. 우리 과거 수입평이에요. 피해율은 기실기, 결과적으로 손해액 나누기 기준 수입이 된다. 실제는 시간 없다. 바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손해액을 구할 거니까. 이 손해액 구하는 싸움이에요. 기준 수입은 그대로 과거 수입평이니까 평균 수확량 기준 가격. 다음에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 빼기 손해. 기준 수입 앞에 있었고 결국은 손해액 구하는 싸움. 손해액, 이제 손해액 구하는 싸움이죠. 옥수수는 손해액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손해액을 구할 때 옥수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이렇게, 요 경우, 요 경우. 뭘까요? 기준 가격보다 수확이 가격이 하락한 경우, 즉 가격 하락 위험입니다. 가격 하락 위험을 보장하는 게 수입 안정 보장 보험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유의 피해죠. 원래 고유의 수확량입니다. 고유의 손해액입니다. 여기다가 얘를 따로 구해서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고유의 손해는 기준 가격의 피해 수확량을 곱한 거, 고유 손해죠? 맞아요. 당연히 보장해줘야죠. 기준 가격의 피해 수확량을 곱한 것을 보장해주고, 다만 이 중에서 미보상 비율, 여기서 1-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것만큼은 미보상 감소율은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표현인데 이론에서 뭐라고 됐냐면 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있어요. 얘는 약관상의 표현이며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 피해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 금액, 차감한 수량이다 그러면 얘는 곱하면 아니 되겠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고 피해 수확량 별도로 구한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주어졌다? 그럼 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됐고. 또 지우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손해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손해액은 두 개를 더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고유의 피해액이죠. 기존 가격의 피해 수확량을 곱하고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그 수량, 그 금액에다가 얘를 더해준대요. 얘의 의미를 봤더니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차감한 부분이다. 물론 미보상 부분 제외하죠. 그럼 얘 이 박스의 의미는 정상적인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 수확량에서 가격 하락분만큼을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됐을까요?
여기 다음에 또 여기만 집중합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고유의 피해액이죠. 피해 수확량의 기준 수입을 곱한 금액에서 미보상 부분을 제외한 그 금액에서 가격 상승분을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분이죠. 얘는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확량의 가격 상승분은 피해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더도 말고 더 드릴 말씀도 없어요. 깔끔하게 끝입니다.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확감소 보장에서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의 안 합니다. 이건 수확감소 보장에서 강의하는 거죠. 바뀐 것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 갑니다. 자, 기대수입형은 똑같이 옥수수 아닌 품목과 동일하게 얘는 공통입니다. 우리가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을 따로 구하죠. 그렇게 구한 그 값을 둘이 놓고 봤을 때 이때 그 수확기 가격은 기존 가격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호화시켰고요. 다 공통이에요, 밑에서. 역시 기대수입형은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하지 않은 경우 그냥 평년 수확량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한 경우 나눠지고 기대수입형이니까 기피자고 재산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 재산출하지 않은 게 하나밖에 없죠.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둘 중에 큰 거 기대수입형이니까. 자, 이번에는 재산출한 경우 얘도 똑같아요. 논리는. 재산출한 경우는 재산출하지 않았을 때 A, 재산출한 거 B. 결론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준 수익 구할 때 A와 B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A가 B가 크고 작을 때 A와 B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간단하게 둘 중에 작은 거 개념입니다. 즉 기준 수익 구할 때 여기 오는 얘가 A냐 B냐 그 싸움인데 외울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라고? 누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그럼 A. 또 기준 수익 구할 때 얘가 이제 A인지 B인지 헷갈려. 누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얘. 끝. 됐을까요? 제 주특기 이런 거죠. 자, 둘 중에 작은 거 그냥 곱하면 됩니다. A인지 B인지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겁니다. 할게요. 보험회사가 큰 거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커졌다면 저 커진 대로 보험금은 더 줄 보험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보험금이 기피자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가입 수확량을 B로 나눠버리면 얘가 원래보다 작아지는 효과, 보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피해율 구하는 건 더 이상 안 할게요. 피해율은 기실기 그대로죠. 피해율은 기실기인데 결론적으로 손해액 나누기 기준수입니다. 똑같죠? 이 개념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첫 번째, 가격 하락했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가격 하락 위험을 보장한다면서요. 그게 수익감소 보험금이잖아요. 그래서 고유의 피해 금액에다가 가격 하락분에 대한 정상 수확량의 가격 하락분을 추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좋죠? 그 손해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가격이 상승한 경우의 기대 수입형은 그냥 얘 하나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손해액은 그냥 여기가 다르죠. 앞에 여기가 손해액을 그냥 수확기 가격으로 곱했습니다. 얘가 좀 특별해요. 여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다른 품목 아까 과거 수입형과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수입형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가격이 상승분을 차감하는 방식이었고 여기서 기대 수입형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손해액은 여기만 주의하시면 얘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달라요. 그냥 얘 떨렁이 하나입니다. 즉 피해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 피해 수확량에다가 그냥 상승한 수확기 가격 이것만 손해액을 하겠다. 기대 수입형에서는. 됐을까요? 요게 달라요. 이 부분만 좀 다르더라고요.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기대 수입형의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한 경우에 그거 산출했고 수확기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손해액은 이렇게 안 되고 하나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여기만 주의하세요. 여기만 다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최초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똑같죠?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최초의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 얘를 싹 다 얘로 변환해서 공식을 적용을 하고 얘죠. 가입 수확량도 얘로 한다는 뜻은 가입 수확량 보험금 한도 적용할 때 쓰므로 보험금 한도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모든 보험금의 한도잖아요. 가입 금액이 가입 수확량 기준 가격인데 가입 수확량이 얘로 바뀐다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됐습니다. 똑같이 수익감소 보험금은 기대 수입형이니까 기준 수입 피해율 자기부담률 기피자에서 이 기준 수입이 이렇게 되죠. 밑에 있는 거 얘입니다. 얘를 갖다가 그대로 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됐고 이 기준 수입은 A와 B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되죠. 어려울 거 없어요. A인지 B인지 헷갈리지 마시라니까 그냥 작은 거 A와 B 중에 작은 거에다가 기준 가격 수확기 큰 거 얘는 작은 거 뒤에는 큰 거 다음에 피자는 똑같고 기준 수입은 A와 B 작은 거 뒷줄에 기준 가격 수확기 큰 거 물론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약 조건은 항상 동일하고 자, 똑같이 이번에 손해액은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똑같죠. 두 개를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아까 말한 평년 수확량인데 줄어들었으므로 얘를 B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A로 요거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냥 떨렁 하나 미법상 감소량을 제외한 피해 수확량에다가 그냥 수확기 가격 곱해버려서 얘를 그냥 손해액으로 단순하게 하겠다. 끝.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아마 출력하셔서 몇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보험 공식이 끝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요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 보시죠. 여기하고 얘하고 29비 쪽과 30쪽은 서로 연동된 거예요. 연동된 걸 제가 페이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 이거 하죠? 과거 수확량 구할 때 그 과거가 우리 업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기준은 무조건 가입연도의 전년도 개념이 아니라 가입 시점에 기초통계 또는 전년도 가격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 쓰라는 얘기예요. 가입 시점에.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 표를 보시면 알아요. 자, 29와 30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인데 30페이지를 이해시키기 전에 29페이지를 그냥 한 겁니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29쪽은 뭐냐면 이론서에 있는 기초통계 수학 시기를 제가 다 기초통계 기간을 써놓은 거예요. 다만 일자는 일단은 매달 며칠 10일, 20일 있는데 굳이 그걸 외울 필요 없으므로 그냥 월별로 체크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선후 관계만 파악하면 돼요. 즉, 자 크게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눴죠. 하나, 둘, 쓰리. 첫 번째는 확실하게 보험 판매 가입, 계약 체결이죠. 보험 가입한 이후에 기초 통계 또는 수확 시기가 도래하는 품목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페이지 바로 가볼게요. 얘네 품목들은 여기 첫 번째죠. 방금 본 그 첫 번째 그룹 얘들 품목은 25년도에 가입할게요. 아까 4월에서 6월이었죠? 볼까요? 됐죠? 4월, 6월, 8월, 9월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입하고 그 뒤에
6월, 9월, 10월, 12월. 그 뒤에 기초통계가 발표됩니다. 즉 이때 수학기 가격이 이때 나와요. 그럼 이때 기준 가격이 나오죠. 이때가 수학기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과거 5년 차로 평균 수확량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 수확량 구하려면 A가 아니고 평균 수확량 구해야 되는데 A값 과거 수확량 아파의 띠발로만 있어. 얘는 가입 전 기준으로 과거 5년이니까 2024년도 자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거나 큰 거, 작은 거 빼고 세 개를 더한 걸 더한 만큼 나눠준다. 이게 A값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평균 수확량 공식에서. 이거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그룹은 망감류, 콩, 가을 감자죠. 얘네들은 잘 보시면 5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망감류, 콩, 가을 감자 얘들은 품종이 다양해요. 품종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품종 자세한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으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등을 말해요. 좀 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나무에 달린 과수원도 있어요. 지금도 수확해요. 그래서 그 5월, 예를 들어서 5월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기초 통계가 망감류는 우리가 한래 천왕이죠. 한라봉, 레드왕, 천혜왕, 황금왕 다 이 기초 통계 수확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1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기초 통계는 2025년 11월, 12월에 나오지만 2026년 1월, 2월, 3월에도 나옵니다. 즉 2024년도에 5월에 가입했다면 이때 기초 통계가 요 2025년도 1월, 2월, 3월에도 나오므로 가입시점 5월 기준으로는 1, 2, 3월 자료가 있어요. 어떤 품종은 나머지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즉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내가 5월에 가입했는데 이 가입한 거에 기초 통계는 이 11, 12 나오는 거 이거 쓰면 되는데 이듬해 나온다. 그러면 내년 거가 아니라 이 전년도 2024년도에 가입한 기초 통계가 2025년도 가입한 연도에 1월, 2월, 3월에 나므로 이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를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걸 몰라서 자꾸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통계별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건 출제자가 줄 거라고 봅니다. 기초 통계가 가입점 기준으로 있냐 없냐라고 줄 겁니다. 있으면 있는 데 갖다 쓰시면 돼요. 가입점 5월 기준으로 이듬해 여기 3월까지 있으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5, 6, 7, 8, 9니까 이전에 얘가 2025년도라고 칠게요. 2025년도 5, 6, 7, 8에 가입했으면 여기에 1월부터 3월 자료가 있을 거라. 있으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왜? 2년에 걸쳐서 나오니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으면은 과거부터, 없으면 2024년도 자료부터, 있으면 2025년도 자료가 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끝. 이 논리가 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 얘기를 요 페이지에서 또 한국인 겁니다. 얘는 의미 없죠. 똑같이 가니까. 즉 2025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아까 말한 4월, 6월 예를 들게요. 그럼 얘가 기초통계가 11월에서 12월, 이듬해 1월에서 3월. 즉 이듬해 1월, 3월 나온다는 얘기는 이때 가입한 기초통계가 이렇게 1월에서 3월에 나온다. 그러므로 가입 시점에 얘가 있으므로 얘도 갖다 써라. 그러면 2025년도 1, 2, 3월 자료가 1, 2, 3, 4, 5년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까처럼 가입을 했는데 5월, 4월, 6월 가입했어요. 기초통계가 11, 12에 나와요. 이름의 자료가 없는 품목이겠죠. 그럼 얘도 1월, 3월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얘가 2024년도 자료부터 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가서 이제 같은 거 한번 반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입 연도와 기초 통계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얘와 이렇게 이 얘들이 똑같고 단감이 조금 특별해요. 단감이 얘가 잘 보세요. 단감은 수익감지 여기 2월에 가입합니다. 맞죠? 2월에 가입했는데 기초 통계에 수학 기초 통계를 언제 끝내냐면 그 해도 아니고 그 해 수학은 그때예요. 단감에서는 그때 하는데 기초 통계는 그 이듬해 약간 통계 자료가 불확실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듬해 걸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듬해가 있다는 말은
요 이듬해 9월도 나와요. 자, 볼게요. 얘네들은 가을이죠. 가을이나 겨울에 가입하고 또 이듬해 자료 씁니다. 요거 볼게요. 그래서 아까 단간 빼고 나머지 볼게요. 단간 보고 그러면 2025년도에 아까 여기가 얘네들 언제 가입하냐면 보통 가입시가 11월, 11월, 10월 요때 볼게요. 11월, 12월. 그리고 기초통계가 이듬해 6월 뭐 이런 데 나와요. 이듬해 6월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므로 여기에 가입했던 요 2024년에 가입했던 기초통계는 역시 요 이때 6월 달에 또 나오죠. 즉 11월, 12월에는 이미 6월 달에 기초통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게 기초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때 기초통계를 과거 자료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과거 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 즉 가입 시점 기준으로 내가 올해 가입한 거의 기초통계는 내년에 나오지만 전년도에 가입한 기초통계는 또 올해 나오거든요. 있으면 쓰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가입한 기초통계가 내가 가입한 연도에 나와 있으면 가입 당시에 나와 있으면 갖다 써라. 걔도 과거 자료로 쓰라 그 얘기. 일맥상통한 얘기. 단감은 특별하게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는 왜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실까요? 2025년도에 가입을 했으면 기초통계를 그해 2월이고 11월까지 갖다 써도 돼요. 11월 수학기니까. 그런데 얘는 이때 기초통계는 이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얘의 기초통계는 이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감은 2월 달에 가입을 하니까 2월 달 전에 1월 달에 자료 없죠? 그러면 전년도 이때 거 쓰면 됩니다. 전년도 11월쯤에 나오겠죠? 여기. 요 자료를 쓰니까 여기서부터 과거 자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심지어 통화까지 이제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을 때 무조건 2024, 25 무조건 연도 기준이 아니에요. 가입점 기준으로 올해든 작년이든 기초 통계가 있냐 없냐 그 싸움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만들 때도 출제자도 좀 조심스럽게 내야 될게요. 무조건 전년도 이렇게 내면 안 되고 뭐 기초 통계가 몇 월 달에 있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품목 주고 정확하게 품종별로 기초통계 확인해서 몇 월 달에 기초통계가 몇 월 달에 공시됐고 작년 몇 월, 올해 몇 월. 그러면 가입점 먼저 그럼 쫙 알아서 고를 줄 알아야겠죠. 이건 내가 2025년 가입이 6월인데 기초통계가 3월에 있어. 써야죠. 3월 거 과거 자료를. 응? 난 25년 가입했으니까 내가 가입한 연도에 기초통계 내년에 나오는데 맞죠. 맞지만 가입 연도에 전년도에 가입한 기초통계가 자료가 있으므로 걔를 써라.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 만큼 다 드렸어요.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약관에 있는 기초통계 이제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아마도 내년에 이론서 나와도 여기서 이거보다 더 들으실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포도만 과연 있냐 없냐 그것만 좀 확인할게요. 이론서에서는. 있어도 다를 바 없죠. 복숭아는 뭐가 달라요? 단감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보험 공식 달라질 이유도 없죠. 걔만. 자, 갑니다. 크게 이렇게 기초통계 표. 기초통계는 어떤 통계 자료 수집하는 그 기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 얘는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매입 가격. 그리고 권행지 감자는 강원도청, 정확하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더라고요. 근데 강원도청. 우리가 제주도 특별자율 이렇게 쓰지 않죠. 그냥 제주도라고 하죠. 강원도청 수매 가격. 다음에 콩은 두 개로 나눕니다. 백태와 서리태는 서울 양곡 도매시장 가격. 도매시장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흑태와 나물용 콩은 지역 농협 매입 가격을 기초 통계로 한다. 그 다음에 마늘 보리는 지역 농협 매입 가격으로 한다.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들이죠. 쉽죠? 나머지는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그냥 서울 가락동 아시죠? 가락도매시장 경락 가격으로 한다. 이게 다예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우리 연도별 평균 가격. 우리 과거 5년 쓴다고 하잖아요. 과거 5년 잘 나면 그 매년마다 연도별 평균 가격을 내고 이걸 갖다가 평균하는 게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핥는 거잖아요. 당연연도 수학기 가격이 나오면 그게 수학기 가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연도별 평균 가격. 산출 방식은 아까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이므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매일의 경락 가격이 나오죠. 그거를 기초통계 기간 동안에 다 더해서 더만큼 나눠버리면 됩니다. 저걸 일별 경락 가격 산술 평균이랍니다. 또는 이렇게 도매시장이지만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거 써야죠. 거래금액 합계를 거래 물량 합계로 나눠버린다. 이게 뭐예요? 물량이니까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원. 이게 단가. 과거 자료 평균하면 이게 기준 가격이 되고 올해 수학기 거 쓰면 수학기 가격이 되는 겁니다. 끝. 그리고 기대 수입평에는 얘는 얘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다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이랑 지역농면 수매한다. 간단한 수매, 매입했으면 그 매입 수량, 킬로그램, 매입 금액, 이게 킬로그램당 원, 단가. 킬로그램당 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말하는 이게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수학연도 하면 얘가 되고, 과거연도 가격이면, 과거연도 올림픽 평균하면 쟤가 되고. 일단은. 그리고 올해는 돈가스 비율, 그놈의 돈가스 비율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건 입고 없고 그랬잖아. 돈가스 비율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격, 수학기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해지고 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기를 산출 방식을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건 좀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는 유통비용이란 개념을 아시고 이따 유통비용을 차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나와요. 기존가격, 수학기 가격 할 때. 그럼 저때 유통비용이 뭐냐 보실게요. 여기 유통비용은 일단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지죠. 수량과 상관없이 고정비는 뻔하죠. 공동으로 선별하는 거,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됐죠? 운송비는 100kg 운송하나, 300kg 운송하나 어차피 차 한 대 불러야 되거든요. 맞죠? 포장비 같은 경우. 그래서 공동 선별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도매시장 상장 수준은 당연히 킬로그램당 얼마로 계산이 되니까 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이 되고 두 개를 합한 걸 유통비용이라 한다. 매년 발생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A는 매년 발생하는 유통비용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출제자가 주겠죠.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은 얼마다, 또는 최근 연도에 변동비, 고정비를 주거나 아니면 세제한 항목을 주거나 다 더해서 유통비용 계산하고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갑니다. 먼저 피하는 기준가격, 기초통계 그 자료 그대로 연도별 시군 농협 RPC 평균 매입 가격, 이게 연도별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과거 5년 자료를 올림픽 평균한다. 과거 5년 중에 최대값, 최소값 치우고 나머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수학기 가격은 연도별이 시군 농협 평균 매입 가격. 연도별이니까 수학기 여기다 수학연도지 뭐. 여기 수학연도잖아. 기준 가격은 과거 5년이고. 여기 여기 써놨네. 과거 5년이면 기준 가격, 수학연도면 수학기 가격. 1도 아니에요. 끝. 이제부터 무한 반복에 들어갑니다. 쉬워요. 자,
기초 통계 나왔죠? 얘는 어떻게 하는데 수매 가격 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도 수매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은 과거 5년은 올림픽 평균, 수학기 가격은 수학연도. 똑같은 논리가 무한반복입니다. 농과 수치비 그딴 거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농과 수치비율이 아예 없어졌어. 다음에 콩 2개로 나누죠. 아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통 가락 도매 시장의 기초 통계인 경우는 연도별 통계를 낼 때 상품과 보통품, 우리가 중품이죠. 상품, 중품, 하품 하죠. 보통 그 중에서 상품, 보통품인데 양곡 도매 시장에서는 상품만 평균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쳐놓은 이유는 여기에는 뭐가 없다? 보통품을 평균하지 않는다. 쏘고시면 안 돼요. 잘해. 보여드리면 밑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나머지 품목의 기초통계는 어디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락도매시장에는 평균할 때 상품도 있고 보통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평균이 있고 보통 2개를 또 평균합니다. 2개를 더해서 일어납니다. 그 평균 가격을 매년 내고 그 매년을 다시 올림픽 평균합니다. 맨 마지막에 A값 차감하는 건 다 똑같고 A값 차감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저 A값 차감 안 하면 또 틀리는 거죠. 예, 걔할 때. 이런 사소한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됐죠? 다시 위로 가서 제가 여기까지 왔죠? 같이 해서 백태 서리태 양곡 도매시장인데 이때는 콩은 상품만, 나머지 가락 도매시장은 상품과 보통품을 평균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A값 빼는 건 다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기준 가격은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수학기 가격은 수학연도 가격. 그래서 기초 통계를 알면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이 일관되게 갑니다. 자, 흑태 나물용은 아까 평균 매입 가격, 제주란의 각 지역 농협 매입 가격이니까 연도별 평균이죠. 얘는 수학연도 평균이고 과거 5년이니까 올림픽 평균 내버리면 되고. 계속 보실까요? 지금 보면 이제 마늘보리 좀 이따 제가 특별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뭔가 패턴이 약간 다르죠. 마늘보리는 똑같이 연도별 평균 매입 가격입니다. 지역 농협이니까. 그리고 기준 가격은 과거 5년을 올림픽 평균하고 수학기 가격은 수학연도를 평균 매입 가격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A값 차감하지 않죠.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렇다면 A값 차감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었네요. 천천히 보실게요. 그리고 나머지 품목의 기초 통계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경락 가격이므로 상품과 보통품의 연도별 평균 가격이 있을 거고 그 연도가 수학연도면 수학기 가격이 되겠고 과거 5년을 올림픽하면 기준 가격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차감을 하고 어떤 것은 차감하지 않는데 기준 한번 볼까요? 이래서 제가 기초 통계를 별도로 정의했던 겁니다. 잘 보시면 표 A값 차감 없죠? 고냉지 감자 A값 차감 없죠? 표는 농협이죠? 시범 농협, 지역 농협입니다. 결국 지역 농협. 고냉지 감자 강원도청입니다. A값 차감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리고 콩 중에 흑태 나물용 역시 지역 농협입니다. 그다음에 마늘보리 지역 농협입니다. 강원도청 지역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들은 A값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A값에는 상장 수수료, 상장이 도매시장에 올리는 킬로그램당 수수료를 의미를 해요. 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 기초통계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여기 있죠. 도청하고 농협이 있는 애들은 A값, 최근 유통비용 차감 항목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표, 농협.
고랭지, 감자, 강원도청, 콩 중에 흑태, 나무태는 농협, 마늘보리, 농협. 나머지 도매시장 애들은 도매시장 유통 상장 비용이 있다고 그랬죠? 킬로그램당 단가, 수수료. 도매시장. 얘네 콩에 백태, 서리태, 콩. 나머지 모든 품목들은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계산할 적에 이 최근 유통 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가서 보실까요? 비업주 콩에 백태, 서리태 이 값 차감합니다. 나머지 품목 이 값 차감합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됐을까요? 이제 안 헷갈리죠. 시험장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들어가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놈의 농가 수치 비율은 없어졌고 이제 과거의 판단 기준은 가입점 기준으로 올해든 내년에 수확기 가격이 온다면 올해 내가 가입점 기준으로 과거 년도 과거에 가입했던 기초통계가 내가 가입점에 나와 있다면 걔도 갖다 써라. 끝. 그러므로 올해 포함되어 안 돼 이런 단순한 질문에 이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갑니다. 이건 기출이 됐는데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중평균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너무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산술평균 아시죠? 더하고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 거. 그러면 가중평균은 우리 콩이 나왔었죠? 품종 용도가 두 개 맞죠? 만감류 들어왔잖아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많아요. 그런데 밤도 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뭐 보리도 뭐 맛보리, 겉보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두 개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로 갈게요. 저도 고구마 좋아하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는 수학적으로 강하신 분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수학으로 약한 분들이 많다고 가져오고 이런 많더라고요. 자, 품종이 두 개니까 고구마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 가격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벌써 기초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밤고구마가 있고 호박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이 출제자가 수확량으로 주어지면 수확량으로 가시고 배회 면적 기준을 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재배 면적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금 공시에 적용할 가격이죠. 단가. 기준 가격 또는 수확기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두 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 품목에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 가격이 쉽게 갈게요. 현실과 다르지만 1,000원, 2,000원 수확기 가격은 여기가 2,000원, 4,000원 그냥 계산상으로 갑니다.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을 얘를 산술 평균하면 1,500원, 산술 평균하면 3,500원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배 면적이나 출제자가 준 특정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평균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가중평균, 가중치를 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가 1,000제곱미터, 얘가 2,000제곱미터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10으로 해서 계산이 편하겠네요. 여기가 4,000제곱미터, 6,000제곱미터로 하겠습니다. 합계는 10,000제곱미터죠. 가중치는요? (10분의 4죠) 10분의 6이죠. 즉 40%, 60%의 개념입니다. 즉 여기다가 0.4를 곱하고 가중치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0.4죠? 곱하고 여기다가 0.6을 곱해서 두 개 더해봐라. 400원, 1200원. 그래서 1600원이 이 고구마의
기준 가격이 되겠다. 수학기 가격은요, 여기다가 40% 가중치 곱하고 여기다가 60% 곱해라. 248, 800원, 4624, 2,400원에서 3,200원. 이 되겠다. 또 갈까요? 재배 면적에다가 다 나왔네. 이렇게 하라면 이게 가중치예요.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두 개를 더해라. 끝! 기출 됐고 의외로 이걸 못 푸셔서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푸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어떤 품목 뭐가 나오든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봐도 계산 자체가 쉬워. 계산에 또각또각 두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가중치 곱해서 또 하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 주의할 거. 올해 달라진 게 있죠. 색깔 바꿔서 기대 수입형에서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구했죠. 예약 위에 1,600원, 3,200원. 이렇게 말한 수학기 가격은 얘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체크해 볼까요? 3,200, 얘가 150%는 여기다 1.5 곱해줘. 그럼 50%는 800원이니까 2,400원. 와우! 나 딱 걸렸다. 너 딱 걸렸어, 오늘. 얘 1.5배는 2,400원. 근데 수학기 가격이 3,200원입니다. 즉, 수학기 가격은 계산선 3,200원이지만 기대 수입형의 수학기 가격은 2,400원을 한다. 다 됐습니다. 제가 저거 빼먹지 않고 모의고사에 실어 볼게요. 문제집 만들 때도 혹시 빼먹으면 모의고사에 실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다만 기대 수입형이면 그렇죠. 기대 수입형에서 과거 수입형은 아니고.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쭉 넘어가셔서 자 여기 그 종합이용 과수 수학감소 보장 품목 추가는요. 과수사정의 사배단도 추가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